혹시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화가 더 오래 남는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금방 잊어버리던 말 한마디가 왜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는 걸까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누군가의 표정이나 말투가 마음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그런 밤 혹시 있으셨나요?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요. 왜? 그때 나는 그렇게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 그리고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괜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부엌에 서서 한숨을 내쉬는 밤. 이상하지요. 젊을 때는 하루가 너무 바빠서 화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마음은 더 편해지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화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서운함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품고 있는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우리가 늙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 화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남은 삶의 풍경은 조금 달라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둘 수 있는 단 한 문장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문장은 당신의 남은 시간들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이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해야 할 일도 줄어들고 경쟁도 멀어지고 하루의 속도도 느려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화라는 감정은 젊은 날보다 더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날 저녁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은 조용하고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천천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김이 조금 남아있는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입니다.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음을 건드립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그때는 그냥 넘긴 줄 알았던 말인데 왜인지 지금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묻혀있는 것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젊을 때의 화는 폭풍 같았습니다. 잠깐 세게 불었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화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머뭅니다. 크게 폭발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마음속 어딘가에 쌓입니다. 마치 겨울 산의 눈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요하지만 안에서는 차가운 무게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밤이 되면
그 무게가 더 또렷해집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루의 소리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 마음은 갑자기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기억들이 밤에는 왜 그렇게 선명해지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오래전 가족과 나눴던 다툼,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그것들이 파도처럼 천천히 밀려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늙어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기억과 함께 보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바빠서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을 지키느라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늦은 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사실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흐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올까 잠깐 바라보지만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생각 하나가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서운해도 되는 일이었을까?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겨울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입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 김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어떤 말들은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할까? 이 질문은 많은 노년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넓어지고 세상도 더 편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실제 삶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감정은 더 섬세해집니다. 특히 서운함과 화는 예전보다 더 조용한 형태로 남습니다. 크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바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며칠 지나면 또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그냥 마음속에 넣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밖으로 나오지 못한 감정은 결국 마음속 어딘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이 되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 일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는 순간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조용히 흐르는 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화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조금만 덜 마음에 담아두었더라면 지금 마음이 더 가벼웠을까.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때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순간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순간의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못의 물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잔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물결이 천천히 퍼져 나갑니다. 아주 오래된 목격까지도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작은 기억 하나가 떨어지면 오래된 감정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의 밤에 경험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 많은 경우 화는 상대방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혹은 누군가의 무관심.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화가 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서 들은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말 속에 담긴 거리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 말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조용한 집안에서 그 말이 다시 떠오르면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된 걸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걸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작은 관심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 서운함이 오래 머물면 그것이 바로 화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게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피곤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무거운 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감정을
놓지 못할까.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조금은 가혹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스위치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살아온 마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기억,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느낀 감정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쉽게 없앨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노년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화내고 싶지 않은데 왜 마음은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할까? 이 질문은 사실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아주 조용한 깨달음의 길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바라본 것은 아주 평범한 노년의 풍경이었습니다. 조용한 집, 창밖의 겨울빛,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들. 그 감정 속에는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아직 식지 않은 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 어떤 화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어떤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쩌면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화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화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화를 조용히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조용히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 남아있겠지요?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마음을 조금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화를 상대가 만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했다고 느낍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화가 우리 마음 안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공기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사람도 그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하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다시 꺼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종종 지나간 장면을 놓지 않습니다. 마치 연못 바닥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물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이 불거나 작은 물결이 일어나면 그 돌멩이 주변의 물이 다시 흔들립니다. 오래된 기억도 비슷합니다. 어떤 날 갑자기 떠오르면서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로 화를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화 뒤에 숨겨진 어떤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화의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혹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 말 자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외침일 때도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달라. 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 나는 여기 있다. 이런 외침이 들리지 않을 때 마음은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바로 와의 형태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에서는 이 마음의 단단함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없애야 할 저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려 보라. 알아차린다는 것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어떤 기억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화를 느끼고 다시 억울함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이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화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에서 말하는 아주 오래된 지혜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그 마음을 보는 것. 마치 조용한 산사에서 연못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연못을 보면 물결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물을 향해 흔들리지 마라 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냥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물결이 있구나. 조금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겠구나. 마음도 그렇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화를 하나의 감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떠올라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구나. 이 말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라는 자책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림만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아주 작은 빛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빛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화는 사실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는 마음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과 같습니다. 오래 머무를 때도 있지만 결국은 떠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님에게 집을 내주고 함께 오래 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 손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손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손님이 집의 주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님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집의 주인은 당신이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화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마음에는 작은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놓지 못한 화 하나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고 오래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말아보면 됩니다. 이 감정이 아직 내 마음에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변화입니다. 마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얼어있던 연못의 가장자리가 아주 조금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녹음이 시작되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정말로 이 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야기가 조용히 존재합니다.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어느 날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겨울이 막 시작되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도시,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 집에 마경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3이었고 아내는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큰 가구도 없었고 소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텔레비전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영수 씨의 하루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좋아했지만 요즘은 속이 쓰려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컵을 채우고 창가로 가서 의자에 앉습니다. 창밖에는 작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겨울이라 아이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미끄럼틀 위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늘 함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화였습니다. 그 화는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영수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집에 오기도 했고 명절이면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마라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고 둘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고등어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아주 사소한 이야기에서 말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요즘 너무 바쁘기만 하다. 가족을 좀 더 챙겨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은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영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꿇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도 몇 번 집에 왔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서운함은 다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억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내용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장이 또 떠올랐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지? 그 질문은 조용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간들,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날들, 아들이 아플 때 병원 앞에서 밤을 새우던 기억들, 그 모든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르자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던질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몇 년을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영수 씨도 그래, 잘 지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유난히 더 조용했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대신 갑자기 다른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도 힘들었을까? 그 생각은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억울한 마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그때 많이 지쳐 있었던 걸까? 그날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눈, 식탁 위에서 잠시 멈췄던 손, 그리고 짧게 내뱉었던 말. 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들은 화가 나 있었다기보다 그냥 지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틈으로 새로운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그 아이도 자기 삶을 살고 있었겠지. 그 말은 변명도 아니었고 완벽한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예전 같았으면 영수 씨는
짧게 그래 라고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면 따뜻한 국 끓여 놓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가 조금 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화는 어떤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마음속에서 조금씩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내가 이 화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 떠오른 순간 그의 남은 시간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박영수 씨의 삶이 갑자기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깊어졌던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있던 모든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단단히 굳어있던 무엇이 아주 조금 느슨해진 것입니다. 사실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대한 결심이나 급적인 사건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어느 조용한 밤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화가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어야지 라고 마음 먹어도 다음날 밤이 되면 또 그 기억이 떠오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런가 보다. 나는 화를 오래 담아두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어쩌면 그 생각도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생각보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수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거창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마음이 더 부담을 느낍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작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풀어주듯이 마음도 조금씩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화를 없애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말 혹은 오래된
장면입니다. 그 순간 보통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감정을 다시 느끼고 다시 생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작은 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 일을 떠올리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속으로 말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연못 속에 있던 사람이 물 위로 얼굴을 내밀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이 늘어나면 마음은 조금씩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억지로 화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이 작은 습관에서 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밤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혹은 오래된 기억이 올라올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시 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그 움직임을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깊게 숨을 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몇 번 숨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조금 다른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생각이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조금 멀리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이 감정이 나의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마음의 일부일 뿐 마음 전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씩 놓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놓아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용서하겠다 같은 큰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결심은 오히려 마음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생각을 조금 쉬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말은 화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들고 있던 가방을 잠깐 내려놓고 어깨를 쉬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가방을 다시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번 내려놓아 본 경험이 생기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마음은 아주 천천히 새로운 방향을 메워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마저도 하나의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괜찮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법은 많이 배웠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어쩌면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마음속에서 오래된 화가 떠오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말아보십시오. 그리고 몇 번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이 화를 조금 쉬게 해도 괜찮다. 이 문장은 마법 같은 주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정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화를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화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는 다른 감정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평온함, 따뜻함, 혹은 아주 조용한 기쁨 같은 것들입니다. 마치 겨울이 끝나갈 무렵의 연못처럼 말입니다.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았더라도 가장자리에서 물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결국 봄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놓아줌 하나가 남은 시간의 공기를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변화는 우리가 잠들기 전 마음속에 남겨두는 한 문장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가지 감정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화, 서운함,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밤의 고요 속에서 그런 감정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끄고 누운 방 안에서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음을 스치는 바. 그럴 때 사람은 문득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할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마음을 탓하기보다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길이 있다는 것. 화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가 끝나고 밤이 찾아오고 세상이 조금 조용해지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 밤입니다. 연못 위에는 별빛이 아주 조용히 비치고 있습니다. 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작은 물결이 생기지만 곧 다시 잔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그런 연못과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돌멩이가 그 물 위로 떨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어떤 사건,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들. 그 돌멩이들이 물결을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결도 결국 찾아듭니다. 연못의 본래 모습은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하고 넓고 깊은 물. 사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시 일어나는 물결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넓고 조용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밤에는 아주 잠깐 그것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밤, 방 안에는 따뜻한 이불과 조용한 공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밤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은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랐다가 다시 조용히 내려앉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경쟁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겨야 하는 시간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조금 더 편안하게 숨쉬며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도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 길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화를 조금 덜 붙잡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화를 놓아줄 때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그 숯에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손입니다. 하지만 그 숯을 내려놓는 순간 손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손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화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래, 이 감정도 내 마음의 한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숨과 함께 마음속의 무게도 아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느 밤에는 이런 문장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려놓는 사람의 남은 삶은 조금 더 평온해진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 아주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울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고요가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연못처럼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